이 내용이 세상에 나오기 전 이 내용을 먼저 알게 된 사람들은 전부 그녀의 곁을 떠나 재정적 독립에 성공했습니다. 여러분은 부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하늘에는 금가루가 떠다니고 있습니다. 오늘은 역동적인 부의 법칙을 설명하며 이 책을 집필하는 동안 함께한 사람들, 즉 이 책의 내용을 먼저 읽고 책 속의 18가지의 방법을 먼저 실천한 사람들은 하늘에 떠다니는 금가루를 잡고 하나둘 저자의 곁을 떠나 재정적 독립에 성공했습니다. 저자 캐서린 폰더의 금가루 수업입니다. 책의 내용을 전달하고 그 속에 제 감정을 함께 전달드립니다. 요즘 책방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판매 실적이 부진했던 어느 영업사원은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그는 고객에게 더 나은 다른 제품이 있어도 고객이 이미 마음을 정한 경우 욕망이 너무나 강력해서 결정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고객의 강한 욕망은 제품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며 이는 필연적으로 만족을 가져온다고 한다. 진정한 욕망은 약하거나 미온적이지 않다. 강렬하고 강력하다. 강한 욕망은 적절하게 개발되고 표현되기만 하면 반드시 성공의 힘을 동반한다. 선에 대한 욕망이 강할수록 그 욕망을 실현할 수 있는 힘도 점점 커진다. 올바른 욕망은 문제를 해결하고 부의 길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다. 마음속 깊이 자리잡은 부와 성공에 대한 욕망을 발산하는 방법은 한 번에 하나의 큰 목표에 주의를 집중하면 된다. 하나의 큰 목표에는 그 목표가 달성되면 자동으로 성취되는 여러 가지 작은 욕망들이 포함되어 있다. 놀라운 것은 성공을 원하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 중에서 강력한 진짜 욕망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작은 사건과 작은 기대들의 흐름 속에서 한가롭게 표류하는데 만족한다. 성공 가도를 달리는 사람들은 인생에서 최고와 최선을 향한 강렬한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다. 불황기에 나와 함께 부를 끌어당기는 생각을 실험한 사업가들은 이렇게 했다. 먼저 6개월 뒤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욕망을 적고 매달 성취하고 싶은 것을 적었다. 그리고 매주 원하는 결과를 목록에 추가하는 등 목록을 변경했다. 목록을 완전히 바꿔 욕망을 확장하거나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은 욕망은 삭제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매주 자신의 욕구를 적은 목록을 강의실에 가져왔다. 각자의 목록은 같은 그룹에 있던 구성원들을 제외하고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우리는 강의를 시작할 때마다 각자의 목록을 손에 쥐고 함께 선언했다. 나는 부유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내가 공유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주어진 풍성한 물질은 무한대고 어디에나 있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므로 나의 풍성한 복은 다른 사람의 선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내게 이로운 것들로 풍성하게 채워집니다. 하루에 최소 15분 동안 자신이 작성한 욕망에 대해 말하고 하루, 일주일, 한 달 동안 벌고 싶은 돈을 적는 등 매우 명확한 과제를 수행했다. 욕망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시기와 명확한 날짜도 정했다. 결과는 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웠다. 창조의 법칙을 시도한 전 세계의 사람들도 비슷한 결과를 얻었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았다. 이 방법이 지나치게 단순하게 느껴지는가? 위대한 진리와 강력한 비밀은 단순해 보이는 법이다. 사실 너무 간단해서 사람들이 이 방법을 간과하고 더 어려운 방법을 찾는다. 욕망을 목록으로 만들었다면 이제 마법에 가까운 힘을 가진 심상화의 힘을 불러내야 한다. 마음을 연구하는 현대의 학자들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창조할 수 있고 정신적 이미지가 인간의 삶과 경험을 만들며 인간의 유일한 한계는 상상력을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다고 말한다. 즉, 인생의 실패와 결핍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먼저 마음속으로 상상했기 때문이다. 당신은 마음속에서 인생의 한계를 정한다. 그 한계를 부수고 원하는 대로 인생을 다시 만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마음속에서 시작된다. 심상화 능력이 즉각적인 결과를 가져올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더 큰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여기 한 트럭 운전사의 이야기가 이를 잘 입증해준다. 그는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임대주택에서 근근히 살며 남의 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던 중 심상화 능력에 대해 듣게 되었고 그것이 정말 소문만큼 강력한지 알아보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과 가족이 누리고 싶은 생활 수준을 상상하기 시작했다. 그는 재정적으로 독립해 사업을 하고 싶었고 넓고 편안한 집과 자동차를 2대 이상 소유하고 싶었으며 아내가 생활비 몇 푼을 아끼려고 길을 쓰거나 온 동네에 외상을 지는 일이 없이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쇼핑할 수 있기를 원했다. 그는 가능할 때마다 자신과 가족을 위한 생활 수준과 수입을 머릿속에 그렸다. 그러고는 1년 만에 회사 트럭을 모는 일에서 벗어나 영업 관리자가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집도, 자동차도, 사업도, 재정적 독립도 이루지 못한 상태였다. 그의 크리스마스 때 그는 가족들에게 내년 크리스마스에는 우리에게 집이 생길 거고 집 앞에는 우리의 차가 세워져 있을 거야 라고 말했다. 하지만 다음해 크리스마스 때도 여전히 그들은 임대주택에서 차 없이 살고 있었다. 그때 아이들이 작년에 그가 했던 말을 상기시켜 주었다. 그러자 그는 희망을 버리지 말자, 다소 성급한 예측을 한 것 같지만 곧 복이 찾아올 거야 라고 대답했다. 이듬해 휴가철에 그들은 새 집으로 이사했고 집 앞에는 2대의 차가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풍요로운 생활 수준을 상상하기 시작한 뒤에도 계속 비정규직 트럭 운전사로 생활했으며 그것이 실제로 가능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풍요로운 정신적 그림을 받아들이기까지 2년이 걸렸다고 했다. 하지만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자 단단한 껍데기가 깨지는 기분이 들었고 갑자기 성공이 들이닥쳐 그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 실제로 그는 심상화의 힘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했다. 저는 무일푼이었던 트럭 운전사에서 10년 만에 보험업계의 거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가 처음으로 얻은 재산일 뿐입니다. 이제 은퇴 생활도 진력이 닿고 앞으로 10년간 같은 방법으로 2번째 재산을 만들 계획입니다. 심상화를 통해서요. 심상화 단계까지 잘 왔다면 이제 마지막은 명령의 법칙이다. 확언은 명령의 한 형태이다. 오늘날 우리는 확언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이는 명령에 의한 형태이다. 매일하는 확언이 선을 창조하는 명령의 법칙을 실천하는 매우 간단한 방법임을 많은 사람들이 증명하고 있다. 확언하다라는 단어는 확고하게 한다는 뜻이다.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원하는 것을 확언하거나 선언하면 그것이 내 마음과 보이지 않는 에테르 속에서 확고해지기 시작한다. 원하는 선을 계속 확언하면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결과로 나타난다. 철도청에서 근무하던 한 직원이 확언에 대해 자신의 경험을 말해주었다. 어느 날 그는 지금까지 아무도 고치지 못했던 엔진을 수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어떤 정비사도 그 엔진을 수리하지 못했다는 소식을 들은 그는 불안해졌다. 그때 그는 명령의 법칙을 떠올렸다. 수리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옮겨 지갑에서 꺼낸 다음의 문구를 여러 번 되뇌었다. 신의 지혜는 지금 나를 공정과 평화, 진정한 성공의 길로 인도한다. 이 문구를 생각하며 평화와 자신감으로 마음을 채우고 있을 때 지나가는 동료가 무엇을 하느냐고 물었다. 그는 엔진 수리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엔진을 신속하게 수리했다. 아까 그 동료가 그를 찾아와 그가 사용한 계획의 사본을 달라고 요청했다. 여러분, 결국은 마인드 차이입니다. 가만히 생활하다 보면 회사에 이런 사람 한 명쯤 꼭 있죠. 남들이 그냥 주어진 일만 하고 퇴근할 때 유독 조금 더 늦게 업무가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혼자 유독 눈빛이 달라요. 회의 시간에 말 한마디 없던 사람이 갑자기 회의 내용의 대안을 이메일로 보내요. 생각해보세요. 진짜 가끔 무섭기까지 한다니까요. 누구는 그 사람 보고 워커홀릭이라고 하고 욕심이 많다고 그러지만 그 사람은 이미 마음속에 큰 목표 하나를 그리고 욕망이 작동 중인 상태인 거예요. 미국 최고의 부자였던 존 데이비슨 록펠러의 마음을 훔친 말도
이와 비슷하죠. 누구나 욕심은 낼 수 있습니다. 욕심을 품을 때 희망이 생깁니다. 근데 이런 사람 정말 드물어요. 사람들은 성공하고 싶다, 부자가 되고 싶다 말은 많이 하지만 실제로 욕망을 행동으로 바꾸는 사람은 거의 없죠. 대부분은 그냥 작은 기대, 작은 만족 속에서 머무르죠. 어차피 인생이 이런 거지 뭐, 이런 말을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이 말이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그 말을 반복하면 상상력도 거기서 멈춰버립니다. 여러분, 상상하세요. 여러분의 능력을 스스로 꺼버리지 말고 계속해서 상상하세요. 자기가 원하는 모습, 자기가 원하는 삶의 형태, 그리고 그 상상을 확언으로 바꾸세요. 나는 된다. 나는 이미 그 길 위에 서 있다. 이렇게 말을 계속하다 보면 생각이 정해지고, 생각이 정해지면 행동이 또 정해지고, 그러면 결국 현실이 됩니다. 결국 마인드의 차이입니다. 욕망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서 시작되는 거죠. 다시 책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업무를 하는 두 직장인은 내 첫 강의를 듣고 나서 일주일 만에 급여를 올려받았고, 한 사람은 승진을 하면서 새 직함까지 얻었다. 한 증권 중개인은 동료들 대부분이 한가한 상태일 때 기대보다 많은 일을 의뢰받았다고 한다. 몇 년간 보이지 않던 고객이 갑자기 나타나 거액의 투자금을 건네기도 했다. 의도적으로 부를 끌어당기는 생각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그의 수입은 4배로 불어났다. 운영 중단 상태의 기업 고객을 여러 보유했던 한 변호사는 갑자기 불황이 끝났고, 경기 침체로 타격을 입은 한 철강 제조업체의 대리점은 예상치 못한 규모의 주문을 받았으며, 경기 침체 속에서 판매사원으로 일하던 여성은 월말에 할당량을 초과 판매한 유일한 직원으로 성과급을 받았다. 앞서 말한 사람들이 전부 재정적인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부를 부르는 태도가 좋았기 때문이다. 부에 관한 또 다른 충격적인 진실은 생각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으며 앞으로의 당신을 만들 것이라는 사실이다. 부를 끌어당기는 생각을 성공의 조력자로 삼기로 결정하면 사람, 장소, 조건, 사건이 번영과 성공을 가로막지 못한다는 사실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 이전에 당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던 사물, 사람, 사건들이 당신을 위해 일하기 시작하거나 당신의 삶에서 점차 사라지고 새로운 사람과 사건이 나타나 당신의 성공을 덮는다. 이것이 바로 부를 끌어당기는 생각의 힘이다. 부에 관한 이 충격적인 진실을 자주 상기하라. 부자가 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옳은 일이며, 풍요로운 우주는 당신을 위해 창조되었고 당신이 그것을 누리길 원한다. 의도적으로 부를 끌어당기는 생각을 하라. 부를 만드는 법칙 중 가장 기본적인 법칙은 보상의 법칙이다.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건 없다. 나는 보상의 법칙을 삶의 기본 법칙으로 삼아야 한다는 에머슨의 말에 동의한다. 나는 이 부의 기본 법칙을 발상과 끌어당김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풍요로운 우주에 여전히 빈곤이 존재하는 이유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기본적인 삶의 법칙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끌어당기려면 발산해야 하며, 발산한 것은 끊임없이 끌어당긴다는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두려면 뿌려야 한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 하지만 내가 지금 너무 가난한데 도대체 가난한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뭐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줄 수 있는 건 늘 있다. 여러분, 이 보상의 법칙이 저에게 좀 와닿았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예전에 제가 아파트에 살 때 항상 엘리베이터 앞에서 엘리베이터 문을 잡아주시던 아주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사실 엘리베이터 문을 잡아주는 건 별거 아닌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늘 본인이 먼저 타고 저기 멀리서 사람이 오는 걸 봐도 닫힌 버튼을 계속해서 눌러요. 그런데 그 아주머니는 늘 그렇게 엘리베이터 문을 잡아주시더라고요. 짐이 있으면 짐 내릴 때까지 불평한 없이 항상 문을 잡고 기다려주시고, 멀리 사람이 오는 걸 보면 항상 문을 잡고 기다려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아파트의 동대표 선거를 하는데 그 아주머니가 후보로 나온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주민들이 그 아주머니에게 표를 몰아주더라고요. 책을 읽으면서
갑자기 그때 일화가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보상의 법칙은 이런 겁니다. 그 아주머니가 돈을 쓴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한 걸 해준 것도 아니에요. 그저 배려를 베푼 거죠. 그리고 그 배려가 아주머니가 원하는 것을 끌어오게 한 거죠. 사람들은 본인이 가진 게 없어서 줄 게 없다고 하지만 진짜 줄 수 있는 건 언제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캐서린 폰더의 금가루 수업입니다. 이 책은 18가지 방법으로 부의 법칙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4가지의 법칙만 말씀드렸는데요. 책에서는 이 법칙들을 실행하고 법칙을 통해 인생을 바꾼 실제 사례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리며 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더보기란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용기를 얻고 싶거나 삶의 새로운 방향이 필요하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